자, 반일이건 친일이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인 줄 알고 있다.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보면은 연합국 국가들도 식민지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전범이 된 거는 추축국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전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윤리적인 판단으로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권리를 인정을 해요. 그게 아니면 전쟁을 뭐하러 해요? 아무 이득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과거의 시대상을 고려를 해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과거의 잘못을 부풀려서 선동을 한다거나 원한을 부추겨서 현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해서는 안 되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과거 일제의 제국주의나 침략 전쟁이 잘한 짓이냐면 절대 잘한 짓은 아니에요. 동시에 이제 과거의 제국주의를 표방했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일본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일이건 친일이건 양쪽 모두 착각을 해요. 뭐냐면은 반일주의자들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빌미로 아직도 여전히 일본과의 불화를 계속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친일주의자들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내심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제국주의 따로 현재의 외교관계 따로인데, 분명히 제국주의라는 거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시각이 있는 건데, 그 내가 지금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까지 실드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사에 대해서 세계사에서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간단히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 영국, 프랑스 얘들이 식민지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을 비판할 자격은 사실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실제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고 공식적 비난을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이제 1, 2차 대전 시대에 누가 더 약소국 상대로 국민을 더 많이 죽였냐. 그럼 이걸로 경쟁을 하면은 얘네들이 일본보다 더 많이 죽였죠. 특히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는 뭐 옛날부터 그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건국 후에 필리핀을 점령을 하면서 수십만 명을 죽였죠. 그 외 유럽 국가들 중에 뭐 침략 전쟁 했던 애들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는 뭐 그 북유럽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일본만 나빴다고 말을 하는 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도 더 잔인하게 침략 전쟁을 했으니까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타국에 준 피해가 잘못이 아니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근데 단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만 이렇게 한 줄 알고 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지. 사실 당시 연합국 소속이었던 국가들은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하게 침략 전쟁을 했는데, 일본만 이렇게 할 줄 알고 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편협적인 역사관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잖아라고 해서 일본이 다른 나라 침략한 게 뭐 잘한 짓은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침략 전쟁은 많건 적건 침략당하는 쪽에 반드시 피해를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침략당하는 쪽이 이전에 얼마나 미개한 상태였던 간에 침략 행위를 근대화나 해방 행위로 또 미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근대화나 노비 해방 효과가 나왔다고 해서 침략 행위에 대한 비판 의식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말 자체가 난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식민지의 근대화가 된 거는 역사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조선시대보단 낫지 않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도 지금 핀트가 나간 거거든. 그거는 침략을 하다 보니까 조선이 너무 막장이라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일제가 조선 노비 해방을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튼간에 이제 다만 이제 일제 시대를 빌미로 반일을 공식적 국가 스탠스로 만들어버린 지금의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부족국가 수준의 미개한 외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1, 2차 대전 때 전쟁했던 국가들 자기들끼리 실리 외교 다 잘하고 있는데, 왜 1, 2차 대전 참전도 안 했던 한국이 세계 유일의 반일 국가가 됐냐 이거야. 이것도 정부 쪽에서 민간에서도 아니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반일을 종용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미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라는 게임을 보면은 바이킹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좀 바이킹을 미화를 했어요.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그때 침략을 해서 막 그 수도원 털고 막 민간인들 죽이고 막 노예로 잡아가고 그렇게 한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마치 이제 바이킹을 잉글랜드의 해방자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 약간 게임에 그런 뉘앙스가 있어. 근데 이제 바이킹 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바이킹들은 분명히 잉글랜드를 약탈을 하고 사륙을 하고 노예로 잡아간 가해자들이란 거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유비소프트는 뭐예요? 골수 반기독교 회사죠. 반기독교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킹이 수도원 약탈을 한 거를 교회를 부수고 종교로부터 민중을 해방했다 이런 약간 이런 무슨 뉘앙스를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바이킹들의 어떤 그 침략 행위에 대한 뭐 그런 나쁜 묘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제가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일제 시대하고 조선을 갖다가 이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어떤 침략 한쪽이 잘못했냐, 침략 당한 쪽이 잘못했냐를 놓고 보면은 분명히 침략 한쪽이 잘못한 게 맞아요. 거기서 조선이 얼마나 막장이었고 그 당시 합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어떤 암묵적 강압에 의해서 뭐 합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다른 연합국 그 다른 열강들보다는 좀 더 인도주의적으로 이제 그 지배를 했다.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보수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일단 침략을 하니까 잘했냐, 못했냐 하면 못한 거죠. 침략을 한 건 잘못한 게 맞아요. 여기서 잘못했다는 전제는 바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잉글랜드의 어떤 크리스트교 세력들과 바이킹 세력들과 어떤 약간 대등하게 그렇게 균형 있게 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한 거는 그 바이킹 시대의 잉글랜드와의 관계를 보면은 분명히 잉글랜드가 피해자였잖아요. 분명히 잉글랜드가 피해자고 바이킹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바이킹이 침략자라는 그 전제가 바뀌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균형 있게 묘사를 해버리는 것 자체도 그것도 잘못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바이킹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하고 잉글랜드의 크리스토교 세력들이 조금 더 나빴다는 식의 그 뉘앙스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이 게임에는. 여튼간에 그리고 팩트 역사를 보면은, 뭐, 팩트 역사를 제대로 또 보면은,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은, 그 당시 뭐, 오딘 숭배하고 막 이랬던 애들이 막 인신제물도 바치고 그게 미개했어요. 미개했는데, 그 미개했던 유럽이 그나마 문명화되기 시작한 거는 크리스트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러니까, 크리스트교나 믿는 미개한 잉글랜드를 바이킹들이 해방했다. 이런 뉘앙스는 지나친 재해석이에요. 그 보면은, 이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라는 게임의 문제는 오히려 바이킹들을 더 현실적이고 문명적인 사람들처럼 묘사를 했다는 거야. 그 반대였어요, 실제로는. 바이킹들이 당연히 더 미개했죠. 그 크리스트교 세력들보다. 여튼간에 이제 그 외관상의 이제 문명화 같은 경우는 로마의 영향이 컸지만은 또 정신적인 문명화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반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킹들이 잉글랜드 약탈 행위는 미개인들이 문명인들에게 자행한 약탈이죠. 사륙 행위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미화를 할 수가 없는 거를 좀 미화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영국계 백인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보면은 막 그 뭐 원래 켈트족이었고 그다음에 라틴족 뭐 앵글로색슨 데인 뭐 노르드 이런 여러 종족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영국계 백인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보다는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인식이 굉장히 약한 건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영국에서도 뭐 불만은 그렇게 없어요. 얘네들이 어쨌든 우리보다 의식 수준은 더 선진적이기 때문에 뭐 미디어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 가지고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겠지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여튼간에 넘어갈게요. 여튼간에 침략 행위는 일단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걸 몇십 년째 질질 끌면서 지금의 실리 외교까지 포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하는 선동질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제가 조선을 병합한 거는 미국이 필리핀 식민지화 하면서 수십만 명을 죽였듯이 뭐 군대를 앞세워서 총칼로 조선인들 죽이고 들어온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지금 민주당이 되게 좋아하시는 방법이죠. 평화적인 방법. 나쁜 평화가 좋다면서 비굴한 평화가 낫다면서 그 민주당 기준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방이 됐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굴한 평화가 더 낫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괴나 중공이 무슨 뜻을 해도 찍소리도 못하죠. 뭐 이야기가 좀 기니까 일단은 본 주제로 돌아가서 친일이건 반일이건 간에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인 줄 착각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국주의를 빌미로 현재의 반일을 부추겨서도 안 되고 정작 현재 일본인들도 제국주의 안 좋아합니다. 일본인들도 제국주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
일본인들도 안 좋아하는 제국주의를 자칭 친일주의자라는 한국인들이 빨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딱 그 박정희 찬양하는 노인분들하고 같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칭찬받아야 하는 부분이 뭡니까? 박정희가 칭찬받아야 하는 부분은 경제성장의 업적 부분이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독재적인 부분들이 아니죠. 근데 이 노인분들은 독재를 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박정희를 빨아대요. 박정희처럼 독재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박정희를 판단을 할 때는 공과 이제 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이 많으니까 그런 그 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게 평가를 하고 넘어가자, 이 얘기죠. 여튼간에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 침략당한 국가가 그 전에 얼마나 미개한 상태였다고 한들 침략자의 침략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침략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 얘기가 과거 침략 전쟁 행위로 지금 이걸 빌미로 지금 미친 듯이 불화를 조장하고 복수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침략 전쟁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침략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판 의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침략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판 의식. 자, 이게 생기는 건 당연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침략당한 쪽은 침략당한 쪽대로 어떤 부족함이 있었기에 침략을 당한 건지를 직시를 하고 과거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침략한 쪽은 침략한 쪽대로 자신들의 침략 행위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죠. 자,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이 지구촌의 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인류가 실리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식의 토대로 잡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략 전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판 의식과 또 그리고 과거 침략 당한 쪽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기들 발전의 어떤 기틀로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 침략을 했던 쪽은 자기들의 침략 행위에 대한 분명히 반성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 자, 그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은 분명히 타국에 피해를 준 거는 맞아요. 여기서 뭐 영국은 더했다, 프랑스는 더했다, 뭐 벨기에는 더했다, 뭐 이런 말씀을 뭐 그거는 뭐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서는 어떤 심리학 행위를 실드를 쳐줄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일본은 제국주의라는 것 때문에 분명히 타국에도 피해를 줬고, 그리고 일본 국민 개개인들한테도 빈곤과 불행을 초래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제국주의를 안 좋아해요. 일본인들이 제국주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이렇게 정작 일본인들도 싫어하는 제국주의를 실체도 모르고 빨아대는 건 일빠들이죠. 일빠들도 문제고, 이 사람들이 막 진짜 이 천황폐하 만세 이런 애들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 그러니까 없을 거 같죠. 있죠. 심지어 난 독도가 일본 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봤어요. 이런 애들이 응? 이런 애들이 일본 처맞고 이제 미쳐 돌아가는 그런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제 실리적 친일주의자들까지 싸잡아서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 프락치가 아닐까라고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은, 자, 봅시다. 지금의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일본인들도 제국주의를 좋아하지 않죠. 일본의 미디어들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일본 미디어들이 한국이나 대만이나 뭐 이런 중공이나 이런 쪽에서 생산된 미디어들보다 훨씬 더 소박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좀 허세스러운 게 좀 덜해요. 그리고 좀 개개인의 삶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막 좀 어떤 가난하지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좀 일본의 미디어들이 어떤 굉장히 개개인의 삶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컨셉이 많은 게,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로 인해서 개개인의 삶이 파괴되었던 그 역사를 경험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어떤 나라든 간에 100% 신용할 수는 없어요. 100% 신용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무조건 중국만 믿고 가야 된다, 이런 애들도 병신이고, 무조건 미국, 일본을 믿고 가야 돼, 이렇게 애들도 병신이에요. 그거는 그 시대상에 따라 국제 정세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국제 무대에서 이제 한국에 도태되지 않고 현명한 외교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불필요한 반일 감정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이다, 일본의 제국주의 국가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전제를 이유로 반일이나 친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반일도 친일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시대착오적이고 망상에 빠져있는
그런 무지한 인간들일 뿐입니다.